자, 이어서 3회 문제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1번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보시면 삼상 유도기에서 출력에 변한 식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제가 요거 한번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들은 새끼가 무조건 답이에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2번에도 물론 마이너스 있는데 3번이 왜 답이냐면 우리 유도기에서 우리 출력 변환식 보게 되면요. P0가 출력이었잖아요. 그리고 P2가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2C가 우리 손실이 되는 거죠. 2차 동손. 그래서 우리 보면 출력, P0 출력이고요. 그 다음에 입력, P2가 입력. P2C가 바로 동손,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손실이니까 우리 출력은 어떻게 구하면 돼? 입력에다 손실을, 그렇죠,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보나마나 3번밖에 될 수가 없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P2C는 우리 SP2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걸 쓰게 되면 우리 이렇게 SP2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P2로 묶게 되면 이거를 다시 썼을 때 1-S의 P2로 쓸 수가 있겠고요. 1-S는 또 우리 누구와 같아요? NS분의 N하고 같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요 놈을 S분의 P2C로 써주게 되면 마지막 공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S분의 1-S의 P2C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 변환식으로 만든 것은 해가지고 물어보면 네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P2-P2C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SP2로 바꾸면 P2-SP2가 그 옆에 있죠. 그 다음에 NS분의 P2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1-S의 P2 해가지고 3번의 공식이 맞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2번으로 갑니다. 42번 보시게 되면 변압계 보호 방식 중 비율 차동 계정기를 사용하는 경우 물어봤는데 이 비율 차동 계정기는 변압계 내부 고장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간 단락보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정답 찾게 되면 그 1차와 2차 전류의 차이를 차가 발생하면 동작되는 계정기라서 우리 상간 단락보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상간 단락보호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차와 2차 전류의 그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정기다. 상간 단락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 보시면 정유기 쪽에 문제가 나왔는데 다이오드 2개를 이용하여 전파 종료했다고 했어요. 다이오드가 하나짜리면 제가 반파라고 했고요. 2개 이상이면 무조건 전파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전파에다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순저항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가 있다. 저항이 걸리는 직류분 전압이 주어졌죠. 90V. 그 다음에 최대 역전압을 물어봤습니다. 다이오드에 걸리는 최대 역전압.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가 나왔는데 PIV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루트 2에 2가 들어가면 반파고요. 우리 전파는 2배니까 2 루트 2에 2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때 2는 무슨 전압? 교류전압이 되는 겁니다. 교류전압. 그럼 직류전압 아까 주어진 90V를 여기다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값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ED는 얼마예요? 전파일 때 0.9에 2가 되겠죠. 그럼 요걸 구하는 거죠. 그럼 이 값을 넘어가서 구하면 0.9분의 ED가 되겠습니다. 이때 ED가 얼마였냐면 아까 직류전압 90V가 주어졌으니까 넣으면 요게 얼마나 옵니까? 100V 되겠죠? 그럼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2 루트 2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대략적으로 282.8V 정도가 나옵니다. 282.8V.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동기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동기전동기의 장점이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속도가 일정하고 역률과 효율이 가장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죠. 그게 바로 동기조상기였습니다. 그래서 역률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역률을 언제나 얼마로? 100%로 운전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옳은 거 물어봤으니까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45번 갑니다. 45번은요, 농용유도 전동기에 주로 사용되는 속도 제어 물어봤는데, 우리 2회 때 좀 전에 제가 속도 제어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죠. 자, 일단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쓰겠습니다. 속도 제어법.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기, 농형이 나왔는데, 첫 번째 농형 보게 되면 농형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3가지 있다고 그랬죠? 농형에.
그래서 첫 번째 누구? 주파수 제어가 있죠. 역률이 구성한 주파수 제어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가 어디 쓴다고 그랬으면 선박의 전기 추진의 인경거 외 포트 모터에 사용된다 했던 거고요. 두 번째가 극수 제어법, 극수 변화법. 세 번째가 누구예요? 바로 전압 제어가 되겠죠. SCR의 위상각을 이용해서 출력 전압을 제어한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물어본 거는 속도 제어법 맞는 거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극수 제어밖에 없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그럼 나머지는 누구 거냐? 나머지는 다 권선영 겁니다. 우리 권선영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권선영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첫 번째 2차 저항 제어가 되겠죠. 2차 저항법.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비례추의 원리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2차 여자법이 있겠죠.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종속법입니다. 아까 2회 때 우리 계산 문제 하나 풀어봤었죠? 그래서 종속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직렬 종속, 병렬 종속, 차동 종속 있다. 그래서 아까 2회 때 우리 아까 차동 종속의 계산 문제가 1200rpm에서 출제가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정답은 1번이고 분류를 해서 암기를 하시라고 했었어요, 원래. 자, 넘어가 46번 볼게요. 예, 46번 보시게 되면 삼상원선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2배로 하면 최대 토크 어떻게 되냐 물어봤죠.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죠. 우리 슬립하고 비례추의 원리에 의해서 슬립하고 2차 저항은 비례 관계가 성립된다. 그래서 슬립이 2차 저항이 2배가 되면 슬립도 몇 배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배가 되시는 거야. 이게 바로 비례추의 원리인데 이때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2배가 아니고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일정하다고 그랬죠? 항상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차 저항 2배 되면 슬립은 2배. 최대 토크는 2배가 아니라 항상 일정하다.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따라서 불변이다 해서 1번이 되겠죠. 1번. 그 다음에 47번 보겠습니다. 47번은요, 직류전동기의 문제가 나왔는데, 전기자 전류가 10A 주어졌고요. 5kgm의 토크가 주어졌고요. 이 전동기의 계자 자속이 80%로 감소했대요. 즉, 1에서 100%, 1에서 0.8이 된 거죠. 예, 80% 감소했으니까. 이때 전기자 전류가 12A가 되면 토크는 몇 kgm인가 물어봤네요. 우리 토크 보면, 쉽게 얘기할게요. K-파이 IA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우리 토크 공식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K는 상수니까 버리고요. 날립니다. 자, 토크가 처음에 얼마였냐면 비례식 써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줄의 토크가 5kgm였고요. 그때 자속이 얼마냐면 자속이 100%였을 거니까 1이겠죠. 1. 그죠? 아까 80% 감소했으니까 그때 우리가 토크 물어본 거니까 지금은 1입니다. 100% 다 걸리는 상태. 전류는 10A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자속이 80% 0.8이 됐대요. 그때 전류가 12A가 흘러가고 있답니다. 12A. 그때 토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대각 곱하기 우리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구하시면 되죠. 그럼 T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10분의 나머지 올라가나요? 5 곱하기 0.8 곱하기 12 잡아주시면 되겠죠. 요거 눌러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면 4.8 kg 메타하고 나옵니다. 정답 2번 되겠네요. 2번. 예.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변압기 무브화 손 중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 철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철손 중에 누구입니까? 바로 히스테리시손하고 우리 또 하나가 누구예요? 우리 와류손이 되는 거죠. 히스테리시손, 와류손.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철선 중에서도 히스테리시손이 가장 큰 손실 많이 대부분 차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우리 철손이 이제 절반 이상 차지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도 바로 이 히스테리시손이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실 중에.
자, 그 다음에 넘어가 49번 한번 볼까요? 이 49번 문제가 좀 오랜만에 출제가 됐어요. 예, 요 문제가 오랜만에 출제가 됐는데, 사실은 원래 공식도 잘 안 나오는데 이 계산 문제 정말 오랜만에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전기자 총 도체수가 152고요. Z값을 준 거죠. 152. 그 다음에 극수 P가 4극짜리 줬고요. 그 다음 파권이잖아요. 파권은 우리 쪼꼬파 2로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병렬 헤르스가 언제나 몇 개? 그렇죠. 2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류발전기 전기자전류 100A라면 돼요. IA가 100이네. IA가 전기자전류니까 100A 주어졌고요. 자, 그리고 감자기자력 물어봤어요. 우리 감자기자력을 ATD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니까, 예. 한 극에 대한 기자력이 되겠습니다. 한 극당 기자력. 그래서 매극당 감자 기자력 물어봤고요. 브러쉬 이동각이 10도래요. 공식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EAP분의 IA Z에 180분의 2알파 이렇게 씁니다. 이 알파가 이제 브러쉬 이동각이 되는 거죠. 자, 집어넣을게요. 이에다가 병렬의 루수 아까 2죠. 파권이니까 언제나 이 극수 4극짜리 전기자 전류 100A 총도체수 152 곱하기 180분의 2알파 브러쉬 이동각 아까 몇 도였어요? 10도였나요? 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눌러주시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이게 105.6 암페어 턴 퍼 극 하고 나오겠죠. 한극당 기자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입니다. 50번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 좀, 계산 문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왔던 문제가 나왔는데,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가 6600에 220V, 60Hz 와류선이 720W인 단상 변압기가 있대요. 이 변압기를 3300V 50Hz로 사용하는 경우에 와류선 물어봤는데, 자, 우리 와류선이란 놈은 항상 이게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주파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무관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와류선하고요. 철심의 두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죠.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주파수가 무관하다고 했는데 주파수 문제 조건 해보시게 되면 60에서 50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관계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적용을 할 필요가 없고요. 와류선과 전압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것도 비례식으로 풀면 되는데 처음에 와류선이 얼마 주냐면 720W짜리 줬고요. 그때 이 전압이 얼마냐면 6600V가 주어졌어요. 당연히 1차측의 전압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와류선을 물어봤죠. 와류선을. 왜? 전압이 얼마로 됐냐면 3300V를 공급했대요. 그때 와류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럼 와류선이 전압이 감소했잖아요. 그럼 와류선도 당연히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곱하면 대각 곱하기죠. 자, 그럼 6600분의 3300 전체 제곱 곱하기 여기다 720 잡아주면 되겠죠. 이거 적용하면 계산기 두들겼을 때 얼마 나옵니까? 180W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51번 여기에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제는요. 보극이 없는 직류 발전기에서 부하의 증가에 따라 브러쉬의 위치를 어떻게 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원래 전기자 반작용 쪽에서 보시게 되면 보극이 없을 때 우리 발전기는 중성축이 회전 방향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브러쉬를 마찬가지로 회전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된다고 했던 거고요.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이 되니까 역시나 브러쉬도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된다고 했던 겁니다. 보극이 없을 때. 그래서 발전기는 회전 방향, 우리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보극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이동을 해주면 된다 했던 겁니다. 브러쉬 위치. 그럼 지금은 발전기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그렇죠. 회전 방향이 들어가야죠. 회전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 갑니다. 52번 문제. 반발 기동용 단상 유도전동기 회전 방향을 변경하라고 물어봤는데 무조건 회전 방향을 변경한다라고 나오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원래
선을 갖다가 맞바꿔준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정답인데, 우리 딱 하나 좀 예외되는 문제가 바로 요 문제입니다. 반발 기동형. 이 반발 기동형은요, 그 브러쉬의 위치를 가지고요, 브러쉬 이동으로 우리가 이제 기동, 정지, 속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브러쉬의 위치를 조정하고 회전 방향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반발 기동형. 자, 그 다음에 53번입니다. 53번 문제도 뭐 간단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 아까 2회 때 우리 단락비하고 이제 임피던스율에 대한 문제가 계산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간단한 문제죠. 단락비가 지금 1.2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좀 물어본 게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물어봤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공식을 정리하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동기 임피던스율은 자, KS분의 단락비분의 1 했던 거고, 자, 용량이 주어지면 V제곱분의 PZS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V분의 루트 3의 IN의 ZS가 있었던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단락전류 IS분의 전격전류 IN이 됐던 거죠. 그럼 지금은 단락비 주어졌고 임피던스 물어봤으니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해결해 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자, KS가 1.2니까 1.2분의 1 잡으면 여기 0.83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피우법으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100분율로 물어보면 곱하기 100에서 83%가 답인데 지금 피우법으로 물어봤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0.83 그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이어서 5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은요. 직류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거 물어봤네요. 우리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은 오음의 법칙으로 기억을 하시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계자 제어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 제어법, 그 다음에 저항 제어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자 제어, 전압 제어, 저항 제어니까 아닌 거. 주파수 제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우리 주파수 제어는 바로 우리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었죠. 농형 유도 전동기. 그다음에 제가 좀 더 정리해드리면 이제 그 계자 제어법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정출력 제어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전압 제어는 속도 제어 광범위하고 운전율이 좋다라는 거. 그중에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워드 레어드 방식하고 일근어 방식. 그 중에 우리는 일근어 방식이 중요합니다. 부하 변동이 심한 거. 그래서 뭐 설치해요? 그렇죠. 플라이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 역시 플라이 휠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은 요거 우리 답으로 가겠습니다. 주워 먹는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죠? 가로가 몇 개야? 4개잖아요. 그럼 첫 번째 가로는 우리 한 글자, 두 번째 가로는 두 글자, 세 번째 가로는 세 글자, 네 번째 가로 네 글자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문제. 그래서 전통적인 문제는 역시 전통이 살아있다라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변형돼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6번 보시게 되면 56번 보시게 되면요. 동기발전기 안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보게 되면 답만 알려드릴게요. 아닌 건 3번이 틀렸어요. 3번. 왜 틀렸냐면, 우리 봐봐요. 영상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영상부터 보게 되면 지락전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상전류가. 그럼 영상전류가, 지락전류가 발생이 됐을 때 영상분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됩니까? 커야 되겠죠, 당연히. 흐르지 못하게 막아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역상은 뭐예요? 단락이 됐을 때 역으로 흘러들어오는 전류니까 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피던스 역시 크게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역자하고 영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영역이잖아요. 오른쪽 글자가 0이고 왼쪽 글자가 0이니까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영역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의 영역은 넓혀가야죠, 점점. 그러니까 클수록 좋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작게 한다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게 암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영역은 클수록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7번 갈까요? 57번 문제. 비돌극형 동기발전기 한상을 단자전압을 V라고 했고요. 유기기 전력을 E라고 했고, 동기 리액턴스를 XX, 부하각이 델타라고 했을 때 한상당 출력 물어봤잖아요. 최대 출력.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아까 좀 전에 2회 때도 지금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비돌극기를 기준으로, 비돌극형을 기준으로, 비철극기를 기준으로 한상당 출력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XX분의 2V의 사인 델타,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킬로와트니까 마이너스 3승을 잡아줬던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3상당 출력을 물어봤다 그러면 여기다가 몇 배까지? 그렇죠. 3배까지 잡아주는 건데, 3배까지 잡아주는 건데, 지금 물어본 거는 뭘 물어봤니? 최대 출력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기에 델타가 몇 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90도가 될 때 최대 출력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90은 얼마야? 1이란 말이 1. 그럼 의미가 없어 얘는.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남는 거 뭐 남았어? XX분의. 그렇죠. 2V만 남은 거죠. 2V. 요게 답이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그냥 출력이 아니라 최대 출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리고 뭐 어차피 요거에 대한 공식이 맞는 게 없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 1번밖에. 자, 그 다음에 5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0Hz 삼상 유도 전동기를 동일 전압으로 50Hz에 사용했대요. 주파수가 변한 거죠. 얼마로? 자, 주파수가 지금 보게 되면 60에서 처음에 60에서 50으로 감소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분수로 변하면 6분의 5로 감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60분의 50으로 감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때 무부하 전류와 온도 상승 속도는 어떻게 되냐? 속도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속도 회전자의 속도 N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1-S에 NS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때 다시 한번 쓰게 되면 1-S NS는 P분의 120F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감소한 거잖아요. 지금 주파수가. 주파수가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NS도 감소하겠죠. 그죠? NS 감소하면 회전자의 속도도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감소가. 얼마만큼? 60분의 50으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60분의 50으로 감소되는 게 1, 2, 3번에 나와 있죠. C번이 되는 겁니다. C번. C번에 60분의 50으로 감소. 4번은 나가리네요. 그럼 1, 2, 3번 중에 답이 하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물어본 게 무부하 전류인데, 무부하 전류는 이제 철손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철손이라는 놈은 히스테리시손하고 똑같은 거니까, 히스테리시손은 철손도 마찬가지지만 주파수하고 반비례거든요. 그럼 주파수가 60분의 50으로 감소했으니까 60분의 50분의 1이니까 번분수를 취하게 되면 얘가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50분의 60으로 증가가 돼버립니다. 50분의 60으로. 그래서 정답은 50분의 60, A하고 이제 B가 이제 남았는데 A가 이제 50분의 60이 되는 거고요. 무부하 전류가 이제 철손, 히스테리 시손이니까 결론은 무부하 전류는 이제 히스테리 시손, 철손, 즉 무부하 시험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는 값이니까 무부하 시험에서 개방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철손, 여자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부하 전류 50분의 60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온도 상승도 마찬가지인데 전류가 증가하면 무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온도 상승도 역시나 동일한 입장으로 비율이 똑같은 입장으로 비례 입장으로 50분의 60으로 증가가 된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B는 50분의 60 증가, C는 60분의 50으로 감소.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번은요, 건수비 문제가 나왔네요. 역시 뭐 건수비 문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파트고,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3회차에 출제가 됐습니다. 59번 문제, 변압계 건수비 문제입니다. 건수비 문제에는 공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일단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뭐 다 아시겠지만 2차분의 1차고요. 2차분의 1차고요. 건수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압비 V2분의 V1, 2차분의 1차고요. 한 가지가 반대로 뒤집히는데, 그렇죠. 전류비가 반대로 뒤집혀지는 거죠. 전류비는 이제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 그 다음에 5m 단위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껍데기, 로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R2분의 R1 이렇게 하나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로트에다가 X2분의 X1, 그 다음에 로트에다가 임피던스입니다. 마지막 Z2분의 Z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건수비 공식이 전부 다인데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전압비를 줬네요. 3000에 2000. 그럼 A 값을 구할 수가 있네요. V2분의 V1이니까 V2가 얼마냐면 V2가 200이고요. V1이 3000입니다. 15가 나오겠네요. 예, 권수비는 15가 다 이런 거고요. 1차 임피던스가 225옴이고 2차에 환산 임피던스 Z2를 물어봤는데 양변의 제곱을 취하면 루트를 베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A제곱은 Z2분의 Z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양변의 제곱이면 제곱과 루트가 벗겨지니까 빠져나옵니다. 그럼 이때 Z2 값을 구하게 되면 Z2 값은
a제곱분의 z1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이고 a 값은 이미 건수비 위에서 구한 값 15의 제곱분의 z1 225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얼마야? 예, 1이네요. 예, 답도 얼마야? 예, 1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건수비 파트 문제는 중요하니까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공식. 전류만 반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60번 문제인데, 문제가 상당히 깁니다.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가 상당히 길면 좀, 내가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하실 수 있는데,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회로적인 문제가 좀 가미가 되면서, 변압계 권수비까지 두 개의 합성으로 된 문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0Hz 1328에 230V 단상 변압기가 있고요. 무부하 전류가 이제 주어졌는데 순식값이 주어졌네요. I는 3 사인 오메가 D 플러스 1.1 사인 3 오메가 D 플러스 A3 이렇게 주어졌는데 그 가로 안에 보시게 되면 오메가 T 앞에 3자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3고조파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 사인 앞에 있는 1.1은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어진 상태인데 지금 위와 똑같은 변압기 세대로 Y 델타 결선을 했답니다. 1차가 Y, 2차가 델타. 1차 2300V에 평형 전압을 걸고 2차 무부하로 하면 델타 회로를 순환하는 전류 시료값이 약 몇 암페 하냐 물어봤는데 즉 2차 전류를 물어본 거죠. 델타 회로에 2차 즉 델타 회로에는 3고조파의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그때 2차 측의 전류가 실제 얼마냐 순환 전류를 구해달라. 그 3고조판이란 순환 전류를 구해달라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2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전류비를 공식을 쓰게 되면 왼쪽에 이제 써 있으니까 그대로 보고 뺏길게요. I1분의 I2 이렇게 쓸 수가 있고 2차 측의 델타 3고조파 순환 전류를 2차 전류 I2를 구해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I2는 A에다가 I1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때 A는 뭘 적용할 것이냐? 변압기니까 전압비가 주어졌을 거예요. V2분의 V1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V2가 아까 얼마였냐면 230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230V였고요. 1차의 전압이 얼마냐면 전압비 1328V가 주어졌네. 여기에다가 1차 전류를 이제 잡아주면 되는데 1차 전류는 어떤 겁니까? 1차니까 1차에 흐르는 전류가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권수비를 가지고 구한 거니까 이 1차 전류는 아까 얘기했던 3고조파에 대한 전류값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3고조파 아까 최대치의 전류가 1.1이었고요. 1.1인데 그건 최대값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순식값으로 시료값으로 표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최대값을 루트 1로 나누면 시료값이 되는 거니까 요거까지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하면 2차 델타에 흐르는 3고조파의 순환 전류에 의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얼마냐? 4.48 암페어 나오겠습니다. 예. 역시 뭐 이것도 생각이 잘 안 나면 그냥 답으로 보든가 아니면 버리든가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맞춰야 될 것들은 이런 기본 형태의 문제들 자주 계속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에서 공식을 적용하고 단답형에서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17년도 1회, 2회, 3회 전기기사 문제를 마무리를 짓고요. 역시나 뭐 내년에도 제가 문제풀이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다면 내년에 또 뵙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